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관리회계의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장기 의사결정, 즉 자본 예산에 대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장기 의사결정, 즉 자본 예산에 대한 그 이론적인 설명들은 제가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재무관리 부분에서 자본 예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본 예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부분은 재무관리에 있는 자본 예산 강의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회계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각종 시험의 관리회계 과목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론적인 내용은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자본예산 그리고 관리회계에서 나오는 자본예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론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예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재무관리, 자본예산 파트에 있는 재무관리 강의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리회계에 나와 있는 그 자본예산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예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1번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 또는 이익을 가지고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자본 예산 모형 중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모형이라는 것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고, 이 할인 모형에는 순현재 가치법, 흔히 이제 우리가 NPV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현재 가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IRR이라고 하는 내부 수익률로 평가하는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 자,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본 예산 모형 중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자, 고려하지 않는 모형이니까 결국 비할인 모형이죠. 비할인 모형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네 번째, 자본 예산 모형 중 실제 현금 흐름으로 자본 예산을 실행하는 현금 모형에는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은 공통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모형이라는 겁니다. 비할인 모형. 그러니까 여기 보기 3번에 보면 비할인 모형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비할인 모형의 두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 두 가지가 비할인 모형이에요.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할인 모형 중에서도 현금 흐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회계적 이익률법, 이건 제목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거는 현금 흐름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회계적 이익. 그러니까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이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은 요거는 현금 흐름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아니고 회계적 이익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현금 흐름으로 평가하는 방법, 현금 흐름으로 자본 예산을 실행하는 현금 모형은 회계적 이익률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회수기간법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요거는 재경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적 이익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 예산을 위해 사용되는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을 줄여서 말하는 거죠. 순현가법, NPV법하고 내부수익률법, 자, 요 두 개는 다 할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이용하는 모형이죠. 자, 내부수익률법은 복리 계산을 하지 않음으로 열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모형이다라는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리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이라고 해서 복리를 하지 않고 순현가법은 복리로, 이게 아니에요. 둘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기본으로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예 틀린 내용이에요.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틀린 내용이다 이겁니다. 다음에 2번 특정 투자안의 수락 타당성에 대해서 두 방법, NPV법이나 내부수익률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결론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순현가법, NPV법이나 IRR법은 일반적으로는 결론이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같습니다. 거의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몇몇 특수한 경우예요. 몇몇 특수한 그런 경우에만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결론이 같습니다.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이 아닌 내부수익률에 의해서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부수익률법은 기본적으로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기출문제 풀이에서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자본 예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재무관리에 있는 자본 예산, 그 부분에 이미 이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부수익률법은 순현가법과 달리, 요거는 맞는 말이죠. 내부수익률법은 순현가법과 달리 여러 가지 수준의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우수하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준의 요구 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순현재가치법이에요. 순현재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NPV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유입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율로 할인하고 빼기 현금 유출, 이거 이제 투자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투자 금액. 자, 이 투자 금액도 역시 미래에 일어난다면 할인하는 거고, 현재 투자하는 거면 그냥 빼주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모형이 이건데, 자, 여기에 여러 가지의 수준의 요구 수익률을 이 할인율에 대입해서 NPV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일 때, 예를 들어서 12%일 때 NPV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NPV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입니다. 5번 순현가법은 분석 시점에 초기 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순현가법은 초기 투자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초기 투자액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답은
자, 이건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자본 예산에서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 현금 흐름의 추정. 두 번째, 그걸 가지고 NPV라든지 IRR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투자안을 평가하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자본 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자, 그 중에서 현금 흐름 추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를 순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같은 1년차 때, 예를 들어서 1년차 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0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같은 1년차 때 현금 100원이 들어오는 동안에 현금이 또 20원만큼이 현금이 나가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차 때는 100원 현금이 들어오고 20원 현금이 나갔으면 자, 요거의 차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현금 유입은 80원이잖아요. 자, 순현금 유입 요 80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입과 유출의 차이 순현금 흐름으로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 추정할 때. 두 번째, 세금. 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 유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세금은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절약분이 바로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 또는 감세 효과입니다.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 감세 효과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세금이 이제 절세, 감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의 유입 효과입니다. 현금의 유입 효과. 자, 이게 왜 현금의 유입 효과냐 하는 것은 자, 재무관리의 자본예산 이론에 대한 내용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흔히 이제 이렇게 계산되죠. 감가상각비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서 계산되는데 요거는 현금이 유입되는 효과로 계산합니다. 자,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자, 4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 유출이므로 현금 흐름 추정에 항상 반영해야 된다. 자, 요게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언뜻 보면 맞아요. 그죠? 자, 이자 비용은 당연히 현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우리가 자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때 현금 흐름 추정할 때는 이자 비용을 현금 흐름 추정해서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 추정해서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할인율로 반영합니다. 이자 비용은 결국은 내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할인율에 반영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 추정할 때는 이자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할인율로 반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재경관리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100만 원을 차입합니다. 내가 일단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을 은행에서부터 차입을 해온 거예요. 이자율은 10%로 차입을 해온 겁니다. 은행에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한다 이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쨌든 투자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1년 후에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12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현금 흐름 여기에 시간표에 한번 반영을 해보면 자,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하냐? 100만 원 투자한다 이거예요. 100만 원 투자한다. 자, 근데 이 100만 원은 차입을 해서 가지고 온 거죠. 여기에 투자한다. 차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는 안 써 있잖아요. 그냥 투자한다. 투자하니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죠. 투자하고 나면
1년 후에 얼마가 들어온다? 120만 원이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자, 현금 흐름 시간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투자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가 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다르죠. 투자하는 건 지금 투자하고 돈 들어오는 건 1년 후에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동시간대에 맞추어서 내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12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20만 원 현금을 벌어들이네. 자, 120만 원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일단 이자는 내야지. 1년치. 그럼 10만 원의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20만 원 중에 이자 10만 원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고? 110만 원이네. 그럼 이 110만 원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자. 그러니까 지금 10% 이자율로 차입을 했기 때문에 10%를 할인율을 해서 1 플러스 0.1에 당연히 1승으로 차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기 1.1 하면 현재 가치 구하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NPV는 0 아니냐?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10%라는 이자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현금 흐름에 한번 반영이 됐죠? 다음에 현재 가치 계산하면서 여기에 할인율에 또 반영이 됐잖아요? 이중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자 비용이 현금 흐름과 할인율의 이중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120만 원 현금 흐름 들어온 거 현금 흐름에서는 이자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현금 흐름 이자 비용 반영 전에 벌어들인 120만 원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120만 원에 10%. 자, 할인율로 반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현재 가치 구하면 109만 909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을 맞추어 놓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자, NPV를 구하면 순 현재 가치는 9만 909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NPV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투자하면 좋겠네 이 말이에요. 1년 후에 120만 원 벌어들이면 나한테는 남는 장사가 되겠네 하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이 할인율에만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흐름에는 이자 비용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가치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현재 가치의 개념으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화폐 시간 가치 배우면 현재 가치도 있고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미래 가치. 자, 이걸 미래 가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100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1년 후에는 당연히 원금도 갚고 이자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0만 원까지 110만 원을 1년 후에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1년 후에 120만 원 벌어들였다. 그런데 100만 원 원금과 그리고 10만 원의 이자까지 갚고 나면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얼마 남을까? 1년 후에 얼마 남을까요? 10만 원 남겠죠. 그럼 1년 후에 10만 원 남은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9만 909원이 나옵니다. 자, NPV를 구할 때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현금 흐름의 이자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율에만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00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1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1년 후로 가면 110만 원이에요. 그죠? 1년 후로 가면 110만 원입니다. 앞으로 땡기면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0만 원에 땡기면
이게 9090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자 비용을 NPV 구할 때 이자 비용을 할인율에만 반영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로 뒤집어 놓고 보면 결국은 원금 갚는 것까지 다 고려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화폐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의 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땡긴 것이 현재 가치고, 현재의 돈을 미래 시점의 가치로 밀어서 계산한 것이 그게 미래 가치 아닙니까?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NPV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각 기간에 현금 유입에서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 후에 현금 흐름까지 다 고려한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CK는 21,000원을 투자하여 신규 설비를 도입하였다. 이 신규 설비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후 순이익. 여기 이제 세후 순이익 2,100원이란 말이 나오죠. 자, 세후 순이익은 2,100원이다. 이 신규 설비의 내용 연수는 10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0. 정해법 감가상각 한다. 최저 요구 수익률은 10%. 이게 이제 할인율이라는 의미입니다. 10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는 0.386. 10년간 기말 연금의 현가계수는 6.145. 이 경우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기간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무려 한 두 줄에 걸쳐 가지고 최저 요구 수익률이 10%고 뭐 현재 가치 개수가 0.386이고 6.145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회수기간법이래요. 그러면 이 마지막 두 줄은 다 이 필요 없는 내용을 그냥 눈속임으로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회수기간법에서는 이 두 줄은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회수기간법. 자, 그 다음에 세후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세후순이익. 세후순이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자, 매출액에서 이거 매출액은 영업수익이잖아요. 영업비용을 뺍니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 그걸 그냥 E로 쓰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에서 세금 곱하기 T. 세금 하면 E 곱하기 T 하면 세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금 제하고 나머지 남은 거 그러면 E 곱하기 1 마이너스 T.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후순이익. 이 세후순이익이 2,100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회수기간법이라는 방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금 흐름으로 하는 방법이다. 현금 흐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영업이익과 같은 회계 이익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금 흐름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세후순이익을 가지고 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10년 동안에 매년 순현금 흐름, 순현금 유입을 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봤잖아요. 자, 세후순이익은 아까 매출액, S, 매출액에서 O, 이게 영업비용이란 말이에요.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1-t. 그러면 이게 세후 영업이익. 여기서 이제 세후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후 순이익 또는 세후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세후 영업이익이에요. 회계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하자? 현금 흐름을 구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중에서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모든 게 다 현금 흐름이 있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거나 하는 건데 현금이 전혀 현금 흐름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다. 그 감가상각비가 어디 들어가 있냐? 이 영업비용 안에 감가상각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면 감가상각비가 없어지니까 현금 흐름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이게 영업 비용이잖아요. 그죠? 이 영업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업 비용 O입니다. O. 영업 비용은 현금의 유출이 있는 영업 비용. 그걸 이제 C라고 쓰는데 이거 현금이 나가는 영업 비용이에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 영업 비용이 바로 감가상각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현금이 유출되는 영업 비용, 그러니까 현금성 영업 비용입니다. 현금성 영업 비용 C,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까지 다 뺀 거에 1-t,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더해주면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란색, 이게 바로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세후순이익이에요. 자, 거기다가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면 현금 흐름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요 부분을. 요걸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매출액에서 현금성 영업비용을 빼고 그래서 1-t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곱하기 t,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입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문제에 따라서 요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구할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현금 흐름 구하는 것이 더 간단한가를 보고 문제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세후순이익이 금액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만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 구해서. 자, 그러면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한번 구해보자. 자, 21,000원이다 그랬는데 잔존 가치 금액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용 연수가 10년이니까 21,000원을 그냥 10년으로 나눠주면 1년에 2,100원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그러면 매년의 순현금 유입은 세후순이익 문제에서 2,100원이라고 했잖아요. 세후순이익 2,100원, 감가상각비 2,100원. 더해주면 매년의 순현금 흐름은 4,200원씩 균일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매년 똑같은 4,200원씩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수기간법이니까요. 회수기간을 구하면 자, 21,000원을 투자했잖아요. 21,000원 투자했다. 그런데 매년 돈 들어오는 건 4,200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5년이 걸린다. 21,000원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 구할 때는 요걸 딱 기억해 주시면 대부분 다 무리 없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5번째. 자, 주식에서 3일은 내용 연수가 3년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1년째 500만 원, 2년째 400만 원,
3년째 300만 원 현금 지출 운용비를 줄인다 그랬어요. 현금 지출 운용비만 보면 이거는 현금 유출인데 그 현금 유출을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현금 유입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줄인다. 현금 유입이다 이거예요. 자,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 12% 할인율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800만 원이다.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금액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기계장치에 투자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 800만 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800만 원. 자, 이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리고 NPV를 물어보고 있네요. 단 이자율 12%에 대한 1원당 현재 가치. 그러면 1년 0.9, 2년 0.8, 3년 0.7. 자, 요게 500만 원은 0.9겠네요. 400만 원은 0.8이겠고 3년 300만 원은 0.7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적용하고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NPV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재경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NPV는 자, 순영업 현금 유입, 한마디로 순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자, 1년 차 이게 500만 원, 2년 차 이게 400만 원, 3년 차 이게 300만 원 현금 유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요건 0.9 그죠? 그다음에 400만 원은 요건 0.8 곱해주면 되고 300만 원은 자 0.7 그럼 이까지 하면 순영업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겁니다. 현금 유출 이 문제에 보면 현금 유출은 딱 한 개 있어요. 투자되는 금액 얼마? 800만 원. 이 800만 원이 바로 현재 가치 금액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800만 원 그냥 빼주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180만 원이다. NPV는 180만 원 하고 문제에서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본 예산에 대한 기출문제, 관리회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